네, 2024년 소셜 베네핏 파트 2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보여드리는 거지만 디스클레이머,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간혹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소셜 스큐리티 베네핏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주는 SSI와 그다음에 푸드 스탬프로 대변되는 그 푸드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는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베네핏이죠. 예,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첫 번째로 본인이 일을 하시면서 계속 이제 텍스 파일링을 하시면서 세금을 내시게 되죠. 파이카라는 세금도 내시게 되고, 뭐 메디케어 관련해서 세금을 내시게 되는데, 그렇게 쌓인 세금들이 나중에 은퇴하시는 시점이 되면 본인들이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쓰실 수 있는 연금으로 받게 되시는데요. 그 연금 개시 시점이 가장 빠르면 62세부터 가능하십니다. 예, 보통은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풀 베네핏,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받으셔야 되는 베네핏을 100%를 받으실 수 있는 풀 베네핏 에이지가 태어나신 연도에 따라 상이한데요. 그 내용은 다음 장에 좀 보여드리고, 뭐 태어난 연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본인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62세가 되시면 그때부터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 소셜 베네핏을 받으시려면 40 크레딧이 있어야 됩니다. 40 크레딧, 저희 메디케어 할 때도 40 크레딧 얘기 많이 하죠. 40 크레딧이 있어야 파트 A를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신데, 소셜 스큐리티 베네핏도 마찬가지로 40 크레딧이 있어야 그 소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40 크레딧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세금 보고만 한다고 다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 크레딧으로 환산될 수 있는 인컴은 연에 최소 1,730달러를 버셔야 원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고요. 1년에 최대 받으실 수 있는 크레딧은 4 크레딧입니다. quarterly 한 번씩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1,730불 곱하기 4 하면 6,920불이 되는 거고요. 최소 1년에 6,920불을 버셔야 4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이거보다 적은 금액을 보고를 하시게 되면 풀 크레딧을 받으실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세금 보고를 적게 했어요. 만약에 하면 그 적게 한 정도에 따라서 크레딧이 풀 크레딧을 다 받으실 수도 있고 풀로, 혹은 원 크레딧, 혹은 투, 쓰리, 파셜 크레딧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40 크레딧을 다 채우셨다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풀 베네핏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현재 2024년도에 가장 많이 수령하실 수 있는 소셜 연금의 금액은 3,822불입니다. 네, 아무리 세금을 많이 냈었어도 받으실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은 3,822불이고요. 만약에 이분이 자기의 풀 에이지에 연금을 개시하지 않으시고 쭉 미뤄서 70세가 되시는까지 딜레이드를 시키시면 그분은 받으실 수 있는 돈이 매년 8%씩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면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4,873불이 됩니다. 사실은 에이지 70까지는 미루면 미룰수록 계속 소셜 베네핏이 연 8%씩 늘어나지만 70세 이후에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가장 많이 평생 동안 소셜 인컴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은 4,873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래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0세까지 계속 미루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연 8%씩 소셜 베네핏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66세에 풀 베네핏 에이지가 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4년을 연장을 하시면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풀 베네핏의 32%를 추가로 더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풀 리타이먼트 되기 이전에까지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베네핏을 차감하여서 받게 됩니다. 자세한 그 계산법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 부분은 소셜 SSA.gov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몇 년도에 태어나셔야 얼마를 받고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언제인지 요 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컬럼에 있는 year of birth가 이제 태어나신 생년이 되시겠죠. 그래서 43년부터 54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full retirement age는 66세세요. 그리고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올해 같은 경우 59년생 분들께서 메디케어 자격이 있으신데 이분들은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66년 하고 10개월 요 시점이 됐을 때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되시는 거고요. 이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의 의미는 이 때가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소셜 베네핏의 100%를 다 받게 된다. 그런 의미십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늦추게 되면 1년마다 계속 8%가 제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70세까지. 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표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나이는 62세인데 62세에 내가 연금 개시를 시작을 하면 얼마를 받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만약에 내가 full retirement age에 받게 되는 연금이 1000불이다. 1000불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내 full retirement age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장 빨리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62세에 개시를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예, 여기 연생과 그 다음에 금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58년 개띠, 그래서 58년생 되게 많다고 보여지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62세에 58년생인 분께서 연금 개시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66세 10개월까지 기다리셨다 그러면 1000불을 받으실 수 있는 돈을 62세에 개시를 하셨다면 708불을 받게 되신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원래보다 29.17%가 줄어든 금액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나머지 것들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배우자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인데요. 배우자가 62세가 됐을 때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그 남편이나 혹은 아내분께서 풀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의 절반을 받게 되는데요. 62세 때 시작하시면 월 750불을 받게 원래는 1000불을 받게 되시는 거지만 500불을 받게 되시는 거지만 그 중에서 30%가 차감된 350불을 받게 되시는 거고요. 43년에서 54년생인 경우 똑같이 58년생으로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33.33%가 차감된 333달러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70세까지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미루어서 받게 되면 어느 정도를 받게 되느냐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어난 연도에 따라 연에 그 인크리지 되는 레이시 조금씩 다릅니다. 33년에서 34년은 5.5 그리고 43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8%.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8%라고 말씀드린 건 43년 이후에 탄생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8%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그거보다 더 먼저 그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 표에 해당되는
그럼 계속 네, 인크리즈가 70세까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90, 1943년에서 54년 요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분 같은 경우는 66세가 되면 그분들은 100%를 받게 되세요. 그런데 67세, 8세, 9세, 70세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8%씩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4년 동안 미루면 132%의 베네핏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1960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67세가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00%고 그 뒤로 3년을 연장을 하시면 38에 24, 24% 플러스 100% 해서 124%의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객이 매월 첫 달이 생신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우리 저희 메디케이드도 그 이펙티브 데이터 똑같죠. 1일날 생일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전달 1일부터 메디케어도 시작이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그 소셜 베네핏도 매월 1일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전달부터 태어난 걸로 그렇게 간주해서 계산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본인이 리타이어를 하면 혹은 일찍 연금 개시를 하면 혹은 연금을 70세까지 미루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패밀리,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혹은 자제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배우자인 경우에는 62세가 되시면 그때부터 베네핏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혹은 포리 크레딧이 안 된다 하더라도 62세, 그러니까 배우자는 물론 포리 크레딧이 되셨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62세가 되면 네, 신청이 가능해지시는데 만약에 배우자가 62세 이전이다 라고 하면 뭐 모든 경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16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계시거나 아니면 자녀가 disability, qualifying disability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에 해당되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갖고 있다면 배우자의 나이가 62세가 되지 않았어도 패밀리 베네핏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신 경우라 하더라도 이혼을 하신 경우라 하더라도 혹은 사별을 하신 경우라 하더라도 이전 배우자가 포리 크레딧을 가지고 충분히 소셜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었다면 62세 혹은 그 이상의 나이가 되셨을 때 배우자가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 18세 미만 혹은 19세까지라고 한다 그러면 엘리멘터리 스쿨이나 세컨더리 스쿨 한 중학교 뭐 고등학교 정도 여기 그레이드가 12로 나와 있으니까 한 중학교 미드스쿨로 보여지는데 네 학생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18세 혹은 이상이 되는 자녀인데 나이가 22세가 되기 전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분이라면 이런 분들도 패밀리 베네핏의 적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금을 개시를 했는데 뭐 어답트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내가 과연 그 아이가 그 나의 베네핏을 패밀리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은 뭐 여기 명시된다기보다는 그거는 소셜 스킬 오피스에서 네, 결정을 해주니까 그런 분이 만약에 계신다 그러면 소셜 오피스랑 연결을 해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배우자만 따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입니다. 현재. 네, 전에 일을 하거나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크레딧이 매우 적었던 분들도 그
배우자의 풀 베네핏의 절반까지는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이 그 조건이 항상 그 풀 그 베네핏의 half는 아니고 워커 배우자가 베네핏을 이미 게시를 하셨다 그러면 그 게시한 그 금액의 반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뭐 일찍 하셨다 그러면 사실 그 금액이 기준이 되고 배우자도 일찍 받게 된 그 금액의 절반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어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가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가 70세까지 계속 딜레이를 시키면 132% 혹은 124%까지 베네핏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늘렸다가 그때 배우자가 그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아내분이든 남편분이든 스파우스가 신청을 하면 124% 혹은 132%의 해프를 받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예, 그 질문은 뭐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고요. 네, 100%의 50%를 받으실 수 있어요. 배우자가 70세까지 연장을 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받는 124나 132%의 해프가 아닌 배우자가 원래 받았어야 되는 100%의 해프까지만 스파우스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뭐 그 이상 그 뭐 예들도 좀 나와 있는데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또 하나죠. 나도 이미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스파우스를 통해서 받으실 돈도 있다.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뭐 결국은 여기 어렵게 설명이 돼 있지만 내가 벌어서 받을 수 있는 돈과 비교해서 배우자의 스파우스 베네핏으로 내가 받는 게 어느 쪽이 더 많으냐를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많은 쪽으로 받게 되세요.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은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시점에 따라서 스파우스 베네핏을 이제 신청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 네, 여기 1954년 1월 2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동시에 최소 풀 메디 리타이어먼트 에이지까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거 양쪽에 다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내 거를 신청하지 않거나 아니면 둘 중에 많아 보이는 걸로 뭐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에 반면에 1954년 1월 2일에 태어나셨거나 혹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양쪽에다 내 거와 배우자 거 양쪽에다 리타이어먼트 베네핏을 보실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 개를 다 신청하셔야 돼요.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하나만 내도 되는데 유리한 걸로 이분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개를 다 신청한다고 해서 뭐 두 개가 다 나오는 건 당연히 아니고 둘 중에 예, 결국 많은 걸 받게는 되시는데 뭐 결국 내용은 같아요. 하지만 하나만 해도 되는 경우 혹은 두 개를 다 해도 되는 경우 태어난 그 시점에 따라서 그것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 배우자 베네핏은 네, 그 본인의 배우자죠. 그 배우자의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 예, 하이어 어닝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분께서 계속 그 뭐 70세 뭐까지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 배우자 그 베네핏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실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풀 그 에이지가 되면 그냥 받으시면 된다. 예,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처음에 패밀리 베네핏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혼하신 경우는 그러면 어떤 케이스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이혼한 그 배우자로부터 스파우스 베네핏을 받으시려면 최소한 결혼하신 기간이 10년 이상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나이가 62세 혹은 그 이상이셔야 되고 결혼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이혼을 했다 그러면 베네핏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이가 62세 이상이고 그리고 동시에
결혼을 하지 않으신 상태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경우에요. 지금 배우자가 살아계신 경우에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사람도 62세고 결혼 안 해야 되지만 저는 사실은 결혼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나이는 반드시 62세가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혼한 지 2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혼하신 분들도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배우자가 살아 계신 경우에 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배우자가 돌아가신 경우, 네, 사별한 경우 혹은 이혼하셨는데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사별한 경우에는 스파우스 베네핏을 받으시면 그때는 스파우스 베네핏이 아니고 뭐 서바이벌 베네핏이라고 하는데 62세가 아니고 60세부터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2년 정도 더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본인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배우자 거를 통해서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미망인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62세에서 70세 사이에 더 많은 걸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먼저 뭐 스파우스, 서바이벌 베네핏을 시작을 하셨다가 나중에 62세가 되셨는데 원래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돈이 더 크다 그러면 네, 그때부터 70세 사이에 바꾸실 수 있죠. 아니면 내가 받으실 수 있는 돈을 70세까지 최대한 미루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배우자를 통해서 서바이벌 베네핏을 쭉 받고 있다가 본인이 유리한 시점에 본인 걸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룰이고요. 이게 상당히 내용이 복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상담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뭐 유사한 차트인데요. 이거는 아까는 그 배우자가 살아계셨던 경우고, 이거는 배우자가 돌아가셨던 경우입니다. 여긴 똑같이 연생이 언제이고, 그리고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언제임이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원래는 나는 이제 풀 에이지가 되면 첨부를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배우자가 첨부를 받아야 되는 거였다면 그분이 62세에 만약에 보험을 시작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829불부터 이렇게 796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60세부터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60세부터 받았다고 하면 네, 28.5%가 줄어든 만큼 그러니까 뭐 이건 연생에 상관없습니다. 예, 다 똑같이 715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원래 같으면은 그러니까 배우자 같은 경우는 2,000불을 버셨겠죠. 왜냐하면 그 50%가 1,000불이니까 예, 1,000달러를 이분이 원래는 제대로 되면 받으셔야 되는데 일찍 시작하시게 되면 네, 이만큼 줄어든 돈을 받는다. 62세면 이만큼을 받는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 말씀을 드렸고요.